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200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 31번입니다.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갑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된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간판 철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다 했는데, 간판 철거는 세 가지죠. 폐업신고, 사무소 이전, 등록 취소 세 가지인데, 지체 없이 간판 철거를 안 하면 간판 철거 명령을 하고요.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019년 2월 8일, 1월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2019년 7월 1일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년 12월 11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종전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했는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7월 1일 날 폐업했다가 12월 11일 날 재등록했기 때문에 1년 안 지났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고 승계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9년 1월 8일 1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였으나 2019년 3월 5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12월 5일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종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하지 않죠. 그래서 폐업기간 1년 안 지났기 때문에 종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이 답이고요. 5번,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8년 2월 5일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였으나 2018년 3월 6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20년 10월 16일 다시 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네요.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고요. 업무정지는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3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옳은 것인데 1번이 정답이네요.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고 국가 등이나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지문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신고할 의무 없다고 했죠. 중개거래라도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출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국가 등도 신고 의무 없습니다. 해제 신고는 오직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은 대행할 수 있지만 해제 신고서 제출은 대행할 수 없다 했는데 해제 신고서 제출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 대행할 수 없죠. 방문 신고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50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자문서로 안 되는 거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는 직접 공무원 앞에 가지고 방문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또 그 다음에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및 선택 품목 변경 신고는 이거는 해당 당사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도 사유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안 되고요. 5번이 전자문서 가능하네요.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되죠.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 주지사 종목 중에서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요건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고요.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 건축물의 종류,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은 할 때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정정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 정정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다음은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해서 옳은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5개 광고물이 간판이죠.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명을 기재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요. 2번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소, 면, 종가형, 그 다음에 성명, 소연 등 이런 것들을 표시해야 되죠. 표시광고하는 경우 성명, 소연 등, 사무소 명칭, 소재, 연락처, 개업공개사 성명, 등록 번호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번호는 빠졌지만 등록번호 빠졌다고 무조건 X하면 안 되겠죠. 등록번호는 빼도 된다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물론 등록번호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성명,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명시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사항을 명시해야 됩니다. 4번 중개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명백하게 틀렸네요.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풀어야 돼요. 가장 틀린 게 있으면 이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실하게 틀렸잖아요. 거짓매물, 허위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틀렸고 여기에 2번은 표시광고하면 소면, 성명, 소연 등 등록번호도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근데 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명백하게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물론 2번의 등록번호도 명시하기는 해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 이렇게 똑같이는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취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2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3번 만약에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X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원래 개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물론 중개법인 말고요. 근데
개인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건 없었는데 최근에 신설된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개업공개사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연수교육받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2014년도에 도입됐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나머지 개업공개사는 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나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인이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5번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면 직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정보망하고는 다르죠.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지금 한방 PC버전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부동산 직방 이거는 직거래 사이트죠. 일반 국민들도 매물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로만 볼 수 있는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업무정지고요.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 외에 거짓 정보를 의뢰인한테 직접 받아서 정보망에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